강릉 주문진 마을 침수 현장을 다시 찾았더니 산사태가 발생한 사찰 건립 현장에 불법 공사가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친일이나 민간인 학살 등 어두운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 도와 시군의 정확한 실태 조사와 기록이 시급합니다. 태백시 인구 4만 명 선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2012년 5만 명이 무너지고 10년 만입니다. 최근 집중호우가 내린 뒤 한우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폐사한 한우에서 신경을 마비시키는 보툴리늄균이 발견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 강릉 주문진의 한 마을이 물에 잠겼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을 확인했더니 피해 마을 상류의 사찰 건립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공사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하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침수 피해로 도로 곳곳이 끊겨 마을 안쪽에서 뒷산으로 올라갈 수 없는 상황. 꼬불꼬불 임도를 따라 1시간이 걸려 그젯밤 산사태가 시작된 공사장에 가봤습니다. 45도가량 급한 경사로가 눈에 들어옵니다. 경사로 가운데가 뻥 뚫린 채 산사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공사 현장 중간쯤 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거의 제 키만큼 지금 파여있는 상황입니다. 산사태를 막기 위해선 방수포로 사면을 덮어두는 등 토사 유출 방지 조치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방수포가 덮어진 사면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면에 쌓아둔 커다란 바위돌들도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공사업체가 별다른 보안장치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공사를 벌인 겁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 위성사진과 비교해보면 나무가 빼곡했던 숲이 하루아침에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아직도 물길이 남아있습니다. 공사장 위쪽에서 내려온 토사가 이렇게 계곡 아래로 그대로 흘러든 흔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강릉시는 사찰을 짓겠다는 조모 씨에게 임도와 가건물을 포함해 4,900여 제곱미터의 땅에 산지 전용 허가를 내줬는데 어제 산사태가 발생한 뒤 현장을 살펴보니 허가를 내주지 않은 곳까지 불법 벌채와 각종 공사가 이뤄졌습니다. 탑 있는 부분, 약간 상단부 쪽에서 아무래도 저희 상단부 쪽에서 물이 경사가 있으니까 조금 힘차게 내려갔겠죠. 네. 아래쪽으로 오면서 얘네들이 또 그 무단으로 막 훼손해놓고 막 넓게 막 콘크리트 발라놓고 막. 계곡을 따라 마을로 이어지는 공사장 입구에서도 불법이 판을 쳤습니다. 강릉시 소유의 산지에 길을 낸다며 2015년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사항 외에도 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물이 마구잡이로 설치됐습니다. 토공으로 작업을 해서 도로를 내겠다라고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일부 조경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법한 여부를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강릉시는 위법 사항을 조사해 복구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취재진은 해당 공사를 진행 중인 사찰 대표 측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하나입니다. 최근 집중호우가 내린 뒤 소들의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폐사가 처음 발생했던 농가에서 검체를 채취했는데 신경을 마비시키는 보툴리눔균이 발견됐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소 2마리가 뒷다리가 꺾인 채 힘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불쌍하다.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저 멀쩡한 거 갖다가 찌개 집어 씹는 걸 보고 가만히 지난달 25일부터 27개월 된 소 1마리가 다리를 움직이지 못한 채 쓰러져 며칠간 앓더니 폐사했습니다. 이 농가에서 폐사한 어른 소만 5마리입니다. 석 달 전 이 농장에서 불과 1km가량 떨어진 다른 농가에서도 같은 증상으로 소가 잇따라 죽었습니다. 현재까지 강원 인제군 일대에서 폐사한 소는 5개 농가에서 모두 20마리입니다. 1,000만 원에 달하는 소 1마리 가격과 사료 등 부자재 가격을 합치면 농가 전체 피해 금액은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사람이 가서 근질을 막 엉덩이를 막 때리고 그러는데도 못 일어나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다리 쪽이 뻗질 못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잡아도 한 3천만 원 이상은 손해를 봤다고 그렇게 봐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집단 폐사가 처음 발생한 농가에서 검체 채취를 한 결과 소의 위장에서 보툴리눔균이 검출됐습니다. 빗물을 통해 식수나 사료를 오염시켜 중독성 질병을 일으키는 독소로 신경이 마비되고 폐사하게 됩니다.
이 소들은 좀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정밀 검사 기간에 좀 의뢰를 하려고 뭔가 그런 얘기 중이었던 거죠. 하지만 최초 발생 석 달이 지나도록 균이 어디서 유입됐는지 밝혀지지 않은 데다 마땅히 피해 보상 규정도 없어 축산농민들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태백시 인구가 4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태백시는 지난 8일 기준 인구가 39,998명으로 최초로 4만 명대가 붕괴된 뒤 어제 기준으로는 39,980명의 인구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의 인구는 지난 1987년 12만 200여 명까지 증가하며 정점을 찍은 뒤 석탄 합리화 조치 등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앞서 2012년엔 5만 명대가 무너졌습니다. 친일파가 강원도지사와 시장 군수를 지내고 민간인 학살의 주범이 강릉시장을 역임했지만 우리는 이들의 공적만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잔재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남아있는데 이를 청산하지 못하는 건 행정기관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천년고찰이라 불리는 고성 건봉사에는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 선생을 기리는 만해당 대선사 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는 어린 시절 건봉사에서 중년이라는 법명으로 출가했다는 유명 대중가요 작사가 조명암의 시비가 본명인 조영출의 이름으로 나란히 서 있습니다. 친일 인명사전을 보면 바다의 교양시, 목포는 항구다, 알뜰한 당신 등 대중가요 수백 곡을 작사한 조명암은 1940년대 들어 지원병의 어머니, 혈서지원 같은 조선인들의 징병을 촉구하는 내용의 가사를 많이 쓴 친일파로 등재돼 있습니다. 강릉시 연곡면에는 지금의 국도 7호선 옆에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백일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영동 지역에서 많은 공을 세웠던 김백일 장군의 이름을 딴 다리입니다. 하지만 친일 인명사전을 보면 김백일은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이고 조선인들에 대한 고문, 약탈, 강간을 일삼아 악명이 높았던 간도 특설대를 창설한 친일파입니다. 친일파 강원도지사와 시장 군수와 민간인 학살의 주범 강릉시장, 그리고 곳곳에 널려있는 친일 잔재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강원도와 시군들의 무관심입니다. 악명 높은 간도 특설대 출신의 김백일의 이름을 딴 백일교가 강릉에 있고요. 수많은 친일 관료들의 성덕비가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강원도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전수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를 연구해야 할 학자들이 친일파 후손들과 잘 안다는 이유로 눈 감는 것도 이유입니다. 저도 이제 거기 후손들 다 아는 사람들이고, 하지 않습니까? 강릉에 유명한 사람들. 그래서 그 얘기는 하기가 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 보면은. 여기 이제 다 아는 사람이고 한데, 그 친일 얘기 하기가 참. 전국 거의 대부분의 시도에는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시도지사들이 계획과 예산을 세우고 이를 적극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엔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무관심했던 겁니다. 올해 출범한 새 강원도 의회에서는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어떤 교육의 어떤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철저하게 준비해서 어떤 타 시도에 못지않는 우리 지역의 일제잔재 청산의 어떤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가 친일과 민간인 학살 같은 과거의 어두웠던 잔재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공적을 쌓은 부분하고 잘못돼서 그 나쁜 일을 한 거를 분명히 우리가 자료 속에서 찾아서 정리를 하고 또 그거를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광복 77년, 6.25 전쟁 발발 72년이 훌쩍 지났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광복과 종전이 찾아오기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춘천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춘천 공지천과 춘천여고 두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학교 안에 소녀상이 세워지면서 학생들은 매년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 행사를 직접 열고 소녀상 지킴이로도 나섰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이 50cm의 아담한 평화의 소녀상. 이 소녀상이 있는 곳은 춘천 여자고등학교입니다. 춘천 공지천에 소녀상이 자리를 잡은 뒤 우리 학교에도 소녀상을 세우고 싶다는 여고생들의 의견이 이어졌고 당시 총동창회와 학부모회, 몇몇 교사들까지 힘을 모아 2019년 학교 안에 소녀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매년 8월 춘천여고 학생들은 작은 소녀상 주변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는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또래 어린 학생들이 그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저희도 잊지 않고 계속 역사를 기억해 나가자. 올바른 역사를 알리는 팻말을 직접 만들고 소녀상 퀴즈도 내면서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유쾌한 소녀 감성으로 풀어냅니다. 소녀상에도 각자의 그 자세한 특징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특징이 담긴 부위와 뜻을 연결해서 소녀상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퀴즈입니다. 방학 중에도 함께 모여 기획하고 일일이 손으로 준비한 행사입니다. 소녀상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소녀상을 직접 보고 이런 이벤트도 하면서 이런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3월 춘천에서는 위안부를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구구단체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며 집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기림 행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소녀상을 지키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픈 역사를 만들지 말자라는 다짐을 학생들이 하는 것을 보면 어른으로서 많이 뿌듯하죠. 춘천여고 학생들은 소녀상을 지키자는 학생들의 입장문을 온라인으로 모아 소녀상 철거 주장 단체에 보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전국의 6.25 전쟁기 민간인 학살 피해지에 대한 유해 매장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강원도에서는 삼척시 상맹방리 해변이 유해 발굴 가능 지역으로 포함됐습니다. 진어위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의 유해 매장 추정지 381곳을 조사한 결과 37곳을 유해 발굴 가능지로 분류해 발표했는데 강원도에서는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해변이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상맹방리에선 6.25 전쟁기에 부역 혐의를 받은 주민 30여 명이 국군과 경찰, 우익 세력에 의해 집단 희생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진화위는 유해 발굴 가능지 37곳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유해 발굴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삼척에서 민간인 학살 피해 관련 유해 발굴이 이루어지면 제1기와 2기 진화위 통틀어 도내에서 처음으로 유해 발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민선 8기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이 공동 현안 해결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폐광지역 정선, 태백, 삼척, 영월 4개 시군 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늘 정기회를 열고 강원랜드법 제정과 강원랜드 규제 완화 추진, 가리왕산 일원 올림픽 국가정원 지정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기 폐광이 예상되는 장성광업소 등의 조속한 복구 사업을 위한 광해 복구 사업 개선, 삼척 추추파크 일원 관광벨트 구축, 태백선 신형 EMU 150 조기 도입 등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한편 민선 8기 강원도 18개 시장군수협의회는 내일 양양 설해원에서 열립니다. 강릉시 주문진읍 향오리 일대에서 추진되는 폐기물 매립장 건설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강릉 시민행동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문진 폐기물 매립시설 건설 추진에 대한 반대 응답은 79%, 찬성 응답은 14.4%로 나왔습니다. 강릉 시민행동은 시민 대부분이 폐기물 매립장 건설에 반대하는 게 확인됐다며 원주지방환경청과 강릉시, 강릉시의회에 매립장 건설 중단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